자, 이어서 3부 개장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엔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매일 나오니까 뭐 시간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약간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갖고 네. 조금씩 다른 썰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의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아직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을 좀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엔젤의 계속 지속적인 분석이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장중 시장의 움직임을 또 꼽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강하다가 후반에 계속 밀리고 초반에 강하다가 후반에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장을 보면요, 네. 이게 초반보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반등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같으세요? 저한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지막 발악은 좀 그렇고 네. 마지막 불꽃을 피운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주에 행사가 많아요. 네네. 파월이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날 공익지표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자유롭게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조금 한번 밀어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요거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한번 먼저 보고요. 선물이요. 현재 S&P 500 0.01% 하락. 네. 약보합입니다. 다우 약보합, 나스닥 강보합이죠. 딱 보시면 기사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시장이 새로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게 마켓 브리핑입니다. 이게 모닝 브리핑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아시지만 C3II라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잘 나와 실적이 주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좋았고요. 내려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이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내려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소매업체 기업들, 뭐 베스트바이, 홈디포, 타겟이 뭘 염려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약해진다는 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네. 여러분 이거 다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가 강화되면, 이거 나오죠. 만약에 경제가 강화되면 금리를 올리겠죠. 더 타이트해지겠죠. 네. 그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약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이 또 압박받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가 강해지면 더 타이트해지고, 그러면 약해지면 이익이 감소하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뭘 원하냐?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네. 빼도 박도 못한, 그렇죠. 그 말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새로운 딜레마인데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경기가 강해지는 게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낫죠, 그게 낫죠. 네. 난데 그런 경기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패드가 훨씬 더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타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인데 글쎄요, 시장이 그렇게 자유롭게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쓴 기사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대표적인 기사니까 보시고 제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 건데요. 실적은 취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 없이 1년 중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여러분들 애플이 갔습니까 현재? 아직 못 갔죠? 아마존이 갔습니까? 못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기업들이 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시 50분이면요. 50분이면 미장하는데 미장원은요. 10시 50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고 동접자 1,200을 달성했습니다. 1,200. 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볼 건데요. 한번 참고로 좀 보여드립니다. 국민연금이요.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8.2% 마이너스. 이게 작년인 거죠? 올해 이거 작년 2022년. 2022년 수익률이죠? 역대 최저입니다. 최저. 넘겨보게 되면요. 닷컴버블 때 금융위 때 0.18%. 그다음에 2018년 0.92%. 지금은요. 8.22%.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입니다. 넘겨보게 되면
국내 주식 22%, 해외가 12%. 해외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다음에 국내 채권 5%, 해외 채권 4%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까 보여드리는 8%보다 잘하신 분 있습니까? 작년 수익률 예, 여러분 8% 여러분 이상. 가운데 예. 작년 총 예. 수익률이 마이너스 8%보다 낮다. 예, 나는 잘했다. 뭐 예. 예를 들어 나 마이너스 6%다. 그렇죠.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뭐 플러스 예. 수익률이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국민연금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취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8% 이상 더 나왔다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네네. 그대로 투자 방법을 네네.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솔직한 얘기로 국민연금이 뭔가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는 해외를 더 많이 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금 더 덜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국가하고. 네. 일본이 4.8%, 캐나다 5.0%, 노르웨이가 14%, 네덜란드가 18%로 뭐 중간에 와 있어요. 중간. 예. 봤죠? 8.2%. 네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외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2%더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올해는요 아마도 그 월 납입금이라고 하나요? 네네.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이거 여러분들 8% 이상 가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네. 댓글창에는 네.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22%가 아니니 내가 잘했다. 근데 네. 국내도 20% 아니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잘하신 거죠. 잘하신 겁니다. 진짜 잘하신 거죠. 잘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마이너스 2.7% 잘한 겁니다. 잘하신 거고. 2.7%면요. 여러분 개별 종목 말고요. 500보다 잘한 겁니다. 전체 통합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네. 통합으로. 개별 종목 예. 말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수익률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수익률.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니까 해외 쪽을 더 많이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간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가 1.7%, S&P가 1.9%, 나스닥 2.6%로 좋았습니다. 네. 좋았죠? 해서 다우가 연중 양전했습니다. 좋은 거죠. 0.7%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게 10년물인데 10년물이 3.96% 찍었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예. 자, S&P 500, 200일 선에 믿음이 화답했다 해서 중간에 보시면 딱 보시면 끝에 보시면 양봉이 두 개 나옵니다. 네네. 200을 짚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치 새로운 어떤 강세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의하시죠? 네. 다음 페이지 나스닥인데요. 똑같이 화답하면서 올라갔는데 똑같이 두 개가 크게 나와 있죠.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고 전날 나왔던 라팔 보스틱 네네. 예. 총재 얘기 뭔가 좀 0.25% 약간 비둘기파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은 뭐였냐면 갑자기 금리가 빠집니다. 맞아요. 금리 하락했죠. 그 올라온 건데 금리 빠진 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과도한 상승이 있었는데 한 가지 염려할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실적인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S&P 500 중에서 498개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EPS 그로스가 4.6% 마이너스입니다. 연말에 3.3% 마이너스가 더 커진 상황이죠. 네. 안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5년 평균 0.9% 올라가는데 이번에 1.0%가 올라갔습니다. 못 나오면 5년 평균 2.2% 빠졌는데 지금은요. 0.8%가 올라갔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못 나오면 네. 원래는 5년 평균 2.2%가 빠지는데 네. 올해 보게 되면요 0.8% 별로 안 빠집니다. 실적이 못 나오면 덜 빠지고 네네. 뭐 잘 나오면 더 올라가고 네, 네. 이런 얘기죠. 잘 나오면 더 많이 올라가고 못 나오면 덜 빠지고 이런 겁니다. 못 나왔는데도 네. 주가는 덜 빠지더라. 그렇죠. 잘 나오니까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더라. 그렇죠. 2.2% 마이너스보다 0.8%면요 거의 뭐 배 이상 잘 나온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건 속보 잘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런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던 실적이 발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번 분기가 EPS가요 네. 53.42달러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연속 빠지고 있죠. 네. 다음 붕이 더 빠집니다. 51달러 빠지죠. 요게 다음 붕 1붕입니다. 네. 51달러. 그다음에 깊고 올라가는 게 54달러인데 보시면 2붕을 치게 되면요. 전년 동기 대비 역시 마이너스 56달러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실적이 내년 올해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가 돼야 좋아진다. 네네. 그럼 앞으로 한 두 분기 정도 안 좋아지는 건데 실적을 보게 되면 주가 올라갈 상황이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 실적 보게 되면요. 네. 못 가잖아요. 못 갈 거겠죠. 근데 왜 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왜 네. 갔는지. 혹시 챗 GPT한테 물어보셨나요? 챗 GPT한테 물으면 안 되죠. 이거 넘어가고요. 네. 지금 어떤 거냐면요. 시장을 바닥을 찍고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실적은 6개월, 9개월 후에 바닥을 찍더라라는 논리가 통한 게 아닌가. 네네. 그죠? 이게 바로 10월 달에 나왔던 시장의 저점이었거든요. 그쵸.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빠져도 뭘 믿는 거냐면 올해 3월까지 빠지거나 6월까지 빠져도 그때가 바닥이면 이 논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이 동향, 예. 시장이 예. 기업의 이익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더라. 선행하는 그래서 거죠. 예. 9개월 정도 예. 선행하더라. 그렇죠. 네. 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줬던 딜레마에서 이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이게 금융위 때 모습인데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파란 선과 이 빨간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이 어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 점선입니다. S&P 500이 2009년 3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저점을 찍습니다. 뭐가 어닝이 붉은색 나오죠? 네. 맞죠? 네. 여기가 시장이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9월에 어닝이 바닥을 찍습니다. 아. 6개월 정확히 6개월 뒤에 네. 이게 2007년도의 금융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팬데믹 때 보시게 되면요. 이때 좀 기간이 차이 있었는데 요게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어닝은요 9개월 뒤에 저점을 찍습니다. 근데 그게 12월. 그러니까 6개월, 9개월이 사이가 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못 나와도 그러면 3월, 6월이면 끝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얘기하지만 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10월에서 6개월 뒤니까 한 10월이니까 6개월 뒤면 3월. 3월에서 4월 정도. 3월에서 9개월이면 얼마입니까? 9개월이면 6개월이면 3월이고 그렇죠. 9개월이면 6월 정도가 되는 6월까지. 거죠. 그러니까 1, 2분기 못 나오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아까 보여드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통계를 믿으면서 못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그림 본 다음에 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신 분들은 실제 못 나와도 버티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하늘색이 매출의 모습이고 이 빨간색이 EPS 모습인데 그 지금 매출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매출입니다. 네. EPS만 꺾이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매출이 살아있다. 비용을 절감하면 언젠가 회복할 것이다. EPS가. 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글쎄 비용이 언제까지 줄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력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얘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왜 장이 빠지는데 실적이 안 좋고 장이 올라가 네네. 안 빠지냐 하는 것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런 이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마진율인데요. 마진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는 게 11.8%면요. 만약에 100원을 벌면 11.8원을 버는 겁니다. 네네. 매출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빨간색이 뭐냐면요. 마진율 저점을 찍고 나면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닷컴 버블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네. 금융위기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팬데믹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지금 어디냐면 딱 선을 긋게 되면 이게 팬데믹 때까지 빠진 겁니다. 이게 마진율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데믹 이전 얼마였냐면요. 2019년 11.3% 나오죠. 네. 여기 보이죠, 여기.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전망이 11.4%로 거의 바닥권입니다. 네. 맞죠? 바닥권? 네. 그러니까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진율이 바닥일 때 주식을 매수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아. 이번에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이유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S&P 500에서 에너지 뺀 거기 때문에 현재 보여주는 마진율은 약 11%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국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진율? 네. 한국도 마진율 네. 볼 수 있어요? 한 8% 나옵니다. 8%. 아.
한국은 네. 8%의 마진율을 찍으면 그때를 기점으로 좀 반등하는 예, 경향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약 11점 11점. 초반대 나오면 바닥을 찍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소리 없이 신고 가는 종목들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릴라이언스 스틸이라고 하는 청원 업체가 지금 사상 치고 가고 있죠. 네. 리조트, 윈리조트, 하얏트 호텔, 그 다음에 엑셀론 엔터프라이즈인가? 네네.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니요, 저 그 몰랐어요. 테이저건 만드는 기업인데 네네네. 예. 테이저건 엑셀론 만드는 알아요. 엔터프라이즈 맞을 거예요. 네네. 예. 그다음에 스틸 다이내믹스 쭉 해서 MGM 리조트, 린델 PSC, 부킹홀딩스 불킹홀딩스도 예, 이 갑니다. 예. 최고가. 이런 거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스틸, 카지노, 숙소, 그다음에 건축 재료, 여행, 자동차 제조업, 그 네. 산업재 외에는 가는 게 없죠. 어. 뭐가 없습니까? 테크가 없어요. 네. 테크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들은 못 간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자, 릴라이언스 스틸이라고 하는 청강 업체인데 10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을 찍고 있죠. 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와. 두 번째 하얏트 호텔 120달러 가고 있습니다. 네. 10년 만에 최고치 가고 있죠. 네네.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가고 있죠. 많이 가나 네, 보죠. 많이 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나 보죠.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가는 네네. 겁니다. 그 다음에 엑셀론 이게 뭐죠? 이름 플레임이 모르겠네. 제가 네, 찾아드릴게요. 한번 찾아주셨습니까? 네. 엑셀론 엔터프라이즈인가?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이거 네, 되게 네. 재밌게 네.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부킹홀리스 역시 2,624를 찍으면서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즈네요. 엑손 엔터프라이즈. 엑손 네. 예, 넘겨볼게요. 엑손 엔터프라이즈 네. 테이저건을 비롯한 이제 방산주 만드는 기업인데 네네. 이것도 상치고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킹홀리스 올타임 하이입니다. 마지막 기업이요. 이게 WW 그레인저라고 하는 그 산업재 네네.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기 오. 만드는 기업이죠. 네. 맞죠? WW 그레인저. 그레인저.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600 거의 700달러 찍으면서 올타임 하이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들이 현재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 갈 때 이거 투자 안 하시지 않습니까?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좀 폭넓은 그러니까 제가 맨 낮에 얘기하지만 우리 이해하는 전문의의 말이 요거예요, 요거. 네네. 우리가 앞에 너무 말처럼 앞만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주변을 보게 되면 테크에도 많은 종목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보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가는 것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가운데 네. 52주 신고가 간다고 우리가 덥석덥석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이런 기업들 가운데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종목을 장현기자께서는 이렇게 딱 골라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향후 5년 네. 넥스트 5 이어지에 대한 EPS 그로스가 증가하면 사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요. 지금 올라온 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5년, 향후 5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실적 그 증가가. 이런 기업들 가져가면 좋겠죠. 여러분 사상 최고치 무시할 필요 없어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빅테크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넓게 예, 보는 게 폭넓게. 좋다. 예, 예. 아, 어차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이 꽉 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 못 가는데 이런 것들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꼭 한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선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테이저건 저 안 그래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사실 기업 자체가 매력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보면은 네. 그런 것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캠. 바디캠도 있죠.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바디캠 하는 그 바디캠 만드는 네, 업체들도 네, 있고 사실 테이저건도 사실 경찰용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네. 그 테이저건도 경찰용으로 되게 재밌었고 뭔가 재미는 있는데 썩 투자하기에 손은 잘 안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있다 정도만 아셔야지 뭐. 어쨌든 좀 예, 재밌어서. 뭐,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간단한 기사 나온 것만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페라리 좋아하시죠? 페라리. 네. 럭셔리카의 또 대상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주가가 한 1%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건스탠리가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탑픽.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아담 조나스는
워낙 자동차 업계에 좀 대장 잘 나가는 분이니까 네네.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도 역시 올라간 상황인데 애플이 최근에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가 바이 레이팅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의견 나왔으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B홈, 디아롤튼 같은 건설 업체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KB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디아롤튼 역시 빠지고 있어서 사실 잘 나가 좀 빠지는 모습이니까 약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시 한번 선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0.17%, 다우 0.03%, 나스닥 0.35%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PBZ, 히트맵도 한번 볼까요? 히트맵 보겠습니다. 히트맵.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히트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전체 자, 지도. 골드만삭스의 바이 레이팅 때문에 네. 애플이 1.79% 올라갑니다. 좋은 거죠. 메타 플랫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5%. 최근에 메타버스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0.14%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테슬라 0.66% 올라간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녹색 불을 켜고 있는데 지난 거보다는 약한 녹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히트맵까지 다 저희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시장이 왜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해주셨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래도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실적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최근에 올라오는 정도를. 근데 실적을 보신 분들은 실적 이렇게 안 좋은 자기 왜 올라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저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조금 빠질 만한 모멘텀이 나와주면 아마 극도로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상원 하원에서 뭔가 파월이 어떤 강력한 멘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번 공시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금리 올릴 만한 기조가 나와주게 되면 그때 하락할 때 좀 더 많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관에서 뭔가 조금 막 사기보다는 네네. 조금씩 더 뒤로 물러나서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사실은 이제 주식 사는 게 다음 주 사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 아니고 굳이 그렇게 빨리 살 필요 없거든요. 네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딜레마다 아니면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쓰레기 날 일도 있었고 네네. 난장팔 일도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 아닙니다만 좀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빠질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PR 기준 17배 17배. 후반인데 네네. 조금 더 빠지면 되게 좋은 시기니까 천천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끝나고 10시 50분부터는 미장원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찾으면 되죠? 지금 잠깐만 저희 링크 왔습니까? 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링크 왔는지 좀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안 왔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요즘에. 네. 그 막 뛰어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게 미장원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혹시 아세요? 서머타임. 네, 서머타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10시 반이면 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바빠질 건데 제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조금 시간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개장식을 못 볼 것 같아요. 10시 그러네요. 반에 끝나면 그때 장이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게 보통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35분 딱 개장하는 거 보고 여기서 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35분까지 개장을 보고 올라가면 50분이 됩니다. 네네. 그 시간대 얼마나 줄일지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뭐 하면 여기서 계속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만한 링크를 좀 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오고 있나 봐요. 온 상태여서 할 수 그러면 없어요. 저희가 내일 소개를 내일 소개해드리고 네. 자세한 거는 미주미 유튜브에 오시면 볼 수 네네. 있거든요. 미주미 유튜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시 50분부터 시작하는 미주미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글로벌 라이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